자,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해.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숫자 카드가 1, 2, 3, 4 이렇게 4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럼 3장을 뽑는 거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되겠지. 그래서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가지가 나올 거고, 자, 우리가 100의 자리에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10의 자리에는 나머지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갈 테니까 3이 나올 거고, 또 10의 자리에 2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1의 자리에는 결국 나머지 2장의 카드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고의 법칙을 써서 곱하게 되면 24가지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알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바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NPR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NPR이라고 써. 여기 있는 NPR.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봐봐.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건데 이 알개는 중복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걸 2번 뽑으면 안 돼. 한 번씩만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다음에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순서에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를 우리는 NPR이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NPR이라고 할 때 이 N과 R의 관계를 한번 보자. 이 NPR에서 이 R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N보다는 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인계에서 R개를 뽑는데 그 R이 N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R은 N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또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NPR에서 이 NPR에서 R이라는 숫자는 N보다는 작거나 같고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NPR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NP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우리가 n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n에서 시작을 해서 1만큼 작은 수를 알게 곱한다는 얘기야. 즉 n에서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를 이렇게 n-1, n-2에서 몇 개를 곱한다? 알개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는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상선 여기가 1이지. 1이 있으면 여기까지 몇 개를 곱한 거야? 2개를 곱한 거야. n과 n-1을 곱한 거고, 여기가 2가 나오면 결국은 여기는 바로 몇 개의 숫자? 3개의 숫자를 곱한 거지. 결국은 그럼 우리가 알개를 곱하게 되려면 봐. 자, 2개를 곱할 때는 맨 마지막에 1이 나왔어. 만약에 3개를 곱하면 여기 하나 작은 2가 나왔지. 그럼 결론적으로 알개를 곱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겠니? R-1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적어보면 여기는 n에다가 빼기 얼마? r보다 하나 작은 R-1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식을 다시 요거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n에 n-1, 자, 그 다음에 n-2 쭉 해서 결국은 n-r 플러스 1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NPR이라고 하는 거는 n에서 시작을 해서 1씩 작아지는 숫자를 곱해서 r개를 곱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1씩 작아지는 숫자를 계속 곱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뭘 공부할 거냐면 이 팩토리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거야. 즉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에서 시작해서 1까지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즉 n 1씩 작아지는 숫자를 쭉 곱해서 얼마까지? 1까지 계속 곱해 나가는 거를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해.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에서 시작해서 1까지 계속 곱하는 거를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4P2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야. 그럼 얘는 4에서 시작해서 2개를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 되겠지. 또 만약에 5P3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만약에 5 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5, 4, 3, 2,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해결이 되겠지.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결국은 얘는 뭐야? npn이라는 거는 자, n 그리고 n-1, n-2에서 결국은 n개를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n 빼기 다음에 n이 여기는 n-1까지 곱해 나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또 보면 n에 n-1, n-2에서 쭉 곱해서 얘를 계산했더니 바로 1이 되잖아. 맞지? 1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n 팩토리얼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지. npn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쓴다? n 팩토리얼이라고 쓴다라는 얘기야. 자, 또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npr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자. 우리가 npr의 성질. 자, 우리가 np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배운 것처럼 n에서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를 계속 곱해서 r개를 곱하는 거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공식을 내는 게 아니라 r개를 곱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2개면 1이고 3개를 곱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전체 r개를 곱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잖아. n에서 r개를 곱하는 거니까 r보다 작은 r-1까지 곱한다는 얘기야. 맞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풀어서 그냥 n-r 플러스 1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다 쓰면 n-r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변형을 할 건데 봐라. 우리 요 식에다가 지금 n부터 r개를 이만큼 곱했는데 얘를 팩토리얼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거야. 자, 여기 부분이 아까 뭐라 그랬지? n-r-1이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럼 그 다음에 하나 작아진 숫자는 바로 n-r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또 n-또 r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쭉 곱해서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이 지금 원래 없던 부분이잖아. 맞지? 없던 부분을 곱했으니까 우리가 분모에다가 결국은 똑같은 수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눠버리면 식의 변형이 뭐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 밑에다가도 똑같이 분자에 곱했던 n-r 다음에 n-r 플러스 1 쭉 곱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를 똑같이 곱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했으니까 식은 변하지 않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은 봐라. 여기에 있는 분자가 m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작아지는 수를 쭉 곱해서 지금 1까지 곱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자는 결국은 n 팩토리얼이 될 거고 n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있는 분모는 n-r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를 쭉 곱한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결국은 분모에 있는 거는 바로 뭐가 된다? n-r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n-r의 바로 뭐가 된다?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새로운 공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npr은 이렇게 m 팩토리얼하고 얘를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npr 계산하는 방법이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npr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n 팩토리얼을 뭘로 n-r의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걸 잘 알아둬. 뭐 외우기 쉽지? 지금 보면 n 팩토리얼을 n-r 요걸로 팩토리얼로 나누면 바로 npr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npr에서 npr에서 r이 0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r이 0일 때.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npr이 그러니까 뭐냐면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이런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거는 0이 아니라
즉 아무것도 뽑지 않는 일을 하는 한 가지야. 그래서 MP0는 뭐야? 1이 나와야 돼. 1. 그러니까 MP0는 0이 아니다. MP0는 1이야. 1. 지금 무슨 얘기냐면 봐. MP0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알을 바로 뭐야? 0 팩토리알로 n 팩토리알 아니야. 이게 뭐야? 자, 여기가 보면 우리 아까 배웠던 공식대로 하면 n 팩토리알을 바로 뭐야? n-0의 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n 팩토리알분의 n 팩토리알에 대해서 얼마가 돼야 돼?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np0는 바로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근데 자꾸만 이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면 np0라고 하는 자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이런 경우에서는 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봐.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그런 경우도 한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np0는 1이야. 1. 또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npn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r이 0일 때가 아니라 이번에는 r이 n일 때 한번 볼까? r이 n일 때를 보면 자 봐라. 결국은 이런 거지. 우리가 npn은 봐. 자 npn은 뭐냐면 n 팩토리알을 맞지? n-n의 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0 팩토리알분의 n 팩토리알인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npn은 바로 뭐가 똑같다 그랬어? n 팩토리알하고 똑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이 n 팩토리알이 나와야 돼. 결국 이렇게 n 팩토리알이 나오게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0 팩토리알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0 팩토리알도 얼마로? 1로 정의한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꼭 알아두자. 자, 다시 봐. 우리가 NPR의 성질을 보면 NPR에서 이 R이 0이라고 한다면 바로 NP0, NP0이라는 건 바로 뭐라 그랬어?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니까 바로 한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딱 한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NP0는 우리가 아까 n 팩토리알을 n-0 팩토리알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n 팩토리알 n 팩토리알 나누는 거 약분이 되니까 결국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NP0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NPR에서 R이 n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NPN이라는 거는 바로 n 팩토리알하고 똑같은데 자, 이 NPN을 계산해보면 n 팩토리알을 n-n 팩토리알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0 팩토리알분의 n 팩토리알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n 팩토리알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0 팩토리알이 뭐가 돼?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0 팩토리알도 0이 아니라 1로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야. 다 이해되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남학생이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남자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일단 우리가 보면 여기에 지금 9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니까 처음에 뽑힌 사람은 회장, 두 번째 뽑힌 사람은 부회장이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순서하고 관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순열 문제가 되는 거야. 순열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1명은 남자인 경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적어도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알지?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일단 말 그대로 생각하면 적어도 1명이 남자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야. 자, 우리가 앞에 뽑힌 사람을 회장, 여기에 회장이 있고 여기에 부회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적어도 1명이 남자라는 얘기는 회장도 남자, 부회장도 남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회장이 남자, 부회장이 여자, 다음에 회장이 여자, 다음에 부회장이 남자 이런 경우가 모두 통틀어서 적어도 1명이 남자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런 경우가 적어도 1명은 남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것보다는 요 주어진 사건의 여사건이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회장이 여자고 부회장도 여자인 경우 요거를 제외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구하지 말고 반대되는 사건인 바로 뭘 구하는 거야? 회장도 여자고 부회장도 여자. 그러니까 모두 여자만 뽑는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이니까 전체 9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는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뽑힌 사람은 회장, 두 번째 뽑힌 부회장이니까 순서를 생각하는 순열 문제니까.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8에서 전체 가지수가 72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여사건인 모두 회장도 여자, 부회장도 여자인 모두 여자인 경우야. 그러면 얘는 바로 여자를 2명 모두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여자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는 경우잖아.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12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지. 전체 72가지에서 바로 뭘 빼면 돼? 여사건 12를 빼면 결국은 60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에 이웃하는 경우의 순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는 꼭 붙어서,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얘기는 꼭 짝이 돼서 붙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남학생을 우리는 그냥 대문자로 A, B, C, D라고 하고 남학생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을 뭐 스몰 a, 스몰 b라고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은 여학생 2명이 있고 이렇게 붙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우리는 2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묶음, 한 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은 얘는 뭐가 되느냐면 결국은 몇 명이 되는 거야? 이제 6명이 아니라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똑같아. 그래서 우린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바로 5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 있는 A,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지. 이렇게 뭐 A, B, C, D, A, B라고 세웠다면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여학생들이 지금 또 B, A가 쓰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이웃한 사람을 다시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결국은 얼마를 곱하면 된다? 곱하기 2팩토리얼을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120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240까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또 그러면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숫자를 더 크게 한번 해보자. 요번에는 뭐 남학생이 6명이 있고 남학생이 뭐 5명이 있고 여학생이 만약에 3명이 있어. 3명이 있는데 여학생을 또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얘는 여학생 3명을 한 명으로 생각하면 6명이니까 6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묶어놓은 여자 3명을 다시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바로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볼게. 이번에는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자, 그렇다면 얘를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했던 여사건을 보자.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하면 된다는 얘기야? 바로 여사건인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맞지?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의 경우수라는 거는 6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될 거고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아까도 배웠지만 이웃하면 묶어라 그랬지. 그래서 결국은 여학생 2명을 한 명으로 묶으면 5명, 즉 5팩토리얼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묶어놓은 걸 다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2팩토리얼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6팩토리얼은 바로 720개고 다음에 빼기 바로 240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480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은 또 뭐냐면 이런 거야. 뭐 시험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건데 자, 지금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남학생을 세워봐. 남학생을 세우게 되면 여기에 4명을 이렇게 세우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세우면 결국 남학생 4명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 될 거고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지.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러니까 결국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학생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바로 그 남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와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4 팩토리얼은 바로 24가 되고 5p는 4, 5, 20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몇 가지? 또 480까지다 라고 또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방법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보면 다시 보자.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으려면 먼저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즉 4 팩토리얼이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여학생을 세우면 절대로 여학생은 이웃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5가지고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니까 바로 OP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대신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좀 2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학생이 2명이 아니라 여학생이 3명이라고 한다면, 여학생이 2명이 아닌 3명이 되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바로 1번처럼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여사건이 바로 안 나와. 여학생이 3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바로 안 나오니까 결국은 2번째 방법이 더 좋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2번째 방법을 잘 익혀두는 게 좋아.